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까지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에 다시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은 소나기가 땅을 적셨습니다. 오후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에 계신 피서객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14호 태풍 야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는데요. 주말 동안 점차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29도, 포항이 30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고 곳곳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독 주택에 사신다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자부담은 줄고 태양광 패널 성능이 향상돼 웬만한 가정에선 전기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상도동에 사는 김일태 씨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아도 전기요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옥상에 설치한 3kW짜리 주택형 태양광 발전기 덕분입니다. 지난 6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보니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기가 더 많아 전기 사용량은 제로. 기본요금과 전력기금, TV 시청료가 포함된 지난 6월 전기요금은 7,760원에 불과합니다. 전기세 영 안 나옵니다. 에어컨 이 더운데 계속 틀어도 밤낮으로 시원하고 아주 좀 기분이 좋습니다. 3kW짜리 주택형 태양광 발전기가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달에 4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누진요금 구간을 피할 수 있어 매달 전기요금 74,3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총 공사비 630만 원 가운데 에너지공단 보조금 315만 원과 지방비 보조금 159만 원을 빼면 본인 부담금 156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하던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 이하로 낮아졌고 태양광 패널 성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경 신청 희망자를 접수하는데 시군별로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전기 요금을 전혀 제로 상태로 부담을 하지 않고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호응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경상북도는 아파트 베란다에 260W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 발전량은 주택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2,05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 가운데 민간단체 행사비 보조금 등 11건, 5억 2,200만 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증액 예산의 0.2%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은 전액 문화행정위원회에서만 이뤄졌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한 건도 삭감하지 않고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영덕군은 어제 민선 7기 성공전략 보고회를 열고 8조 4천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외에도 3,800억 원 규모의 자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강구 축산항 확대 개발, 병공 역사 문화관광 스테이션 개발, 희망복지기금 50억 원 조성 등 55건입니다.
경북에서 그제 하루에 닭 2만 5천 마리가 폐사하면서 이번 폭염에 폐사한 닭과 오리가 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는 수박과 인삼을 중심으로 영주가 200헥타르에 육박해 도내에서 가장 많고 문경, 상주, 안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폭염이 다소 주춤하면서 온열 질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책으로 운영 중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국내 원전에선 여전히 너무 좁게 설정돼 부실 대비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원전 인접지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부산시가 최근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나서면서 경주 지역에서도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해 지역이 반경 30km를 넘어서자 일본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20-30km로 강화됐지만 상당수 원전과 지자체는 최고 기준인 30km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리원전과 인접한 부산시는 20km로 정해 주민 안전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급기야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과 함께 30km 확대에 나섰는데 이럴 경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은 기존 46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한수원 측과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확대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뭐냐? 법에서 정한 절차는 이러한데 거기에 따른 세부 절차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제한사항이 있고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지.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지역의 비상계획구역은 평균 반경 25km, 불과 2-3km 차이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은 모두 제외돼 형식적인 보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30km로 확대하면 경주시청 등 대다수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지가 포함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기존 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범위 안에 포함될수록 시민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경주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비상계획구역 확대 추진이 원전 운영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당초 환수하기로 한 영덕군의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이 지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아직까지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혀 특별지원금이 영덕 지역의 다른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형산강과 구무천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중금속 안정화재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안정화재로는 제올라이트와 활성탄, 모래, 황제제 등을 이용하며 포항시가 지난 4월 시험한 결과 퇴적물량의 9%를 뿌릴 경우 활성탄은 85%, 제올라이트는 58%가량 수은 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수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로 안정화재를 살포하며 장기적으로 퇴적물 준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해마다 20억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은 지난 2015년 김관영 전 경북도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을 좀 기념일로 해서 전국 운동을 확산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4년째인 올해는 24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은 14개인데 홍보사업 8건, 교육사업 6건입니다. 기념식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1억 1,300만 원을 쓰고 홍보물 제작, 기념품 제작 같은 홍보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시군과 같이 하는 교육 특화사업 역시 다른 사업과 차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좀 힘든 거 맞긴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올해는 조금 이렇게 특색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대상도 달리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기각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노인의 날이라던가 어버이날이라던가 이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일과 관계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에 열리는 노인의 날 관련 예산도 기념일 행사 사업비 3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 넘게 잡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 경북도지사가 추진해온 선심성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마을 정상 29만 제곱미터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홍수 피해 우려와 함께 생활터전이 망가지는데도 업체 측이 마을 회관이 아닌 찬석 측 주민 식당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0개 사업자가 27메가와트 규모로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를 오는 24일까지 처리할 예정인데 경주시는 자연훼손과 자연재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선사와 화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한 포트 세이즈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선 올해 신규로 개설된 베트남 필리핀 항로와 내년에 준공 예정인 인입철도,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중국과 러시아 등 23개 항만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22.3% 증가했고 올해 물동량 처리 계획은 12만 5천 TEU입니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발이 돼주는 장애인 콜택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하던 콜 상담 업무를 도 단위로 통합했는데 도리어 불편해졌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부터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권영식 씨. 주로 누워 생활하다 보니 복지관 나들이가 일상의 큰 활력인데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안동시가 지난달부터 도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 콜택시 상담 업무를 이관하면서 전화 연결이 어려워진 겁니다. 통화가 안 된다는 거. 심지어 1시간가량 최소한 10분가량 해야만이 통화가 겨우 되는데도 통화가 되더라도 배차를 또 못 받습니다. 차가 없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매일 나가던 권 씨의 바가 대출은 일주일 2-3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연결된다 해도 지금은 강력콜로 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상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거기서도 헤매고. 연결 지연은 도내 16개 시군의 콜 상담 업무가 센터 한 곳으로 몰리면서 벌어졌는데 상담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 2급 장애인과 고령자 등 등록된 도내 교통약자는 4,300여 명, 하루 500여 건의 호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역화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1-2년 정도 숙성되는 기간이 또 필요한. 센터 운영이 1년째를 맞고 합류하는 시군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아직 대책 준비 중입니다. 인원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그때마다 지금 충분할 계획을 갖고 그런 시간들을 안내를 통해 가지고 시군별로 조금씩 배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수요를 갖고 있는 포항과 경주시도 통합이 예고돼 상담 지연 사태는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 경북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에서는 북한 낱말 맞추기와 한반도 지도 맞추기, 북한 문화재 그림 단추 만들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하는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전을 앞두고 남북의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울진군 후포항 옆 등기산에 후포등대와 연계한 등대광장과 역사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울진군이 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 공원은 세계 등대 축소 모형과 전망대, 산책로 등이 설치돼 등기산 스카이워크와 함께 후포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고령화는 빨라지는 도시를 살기 좋은 곳이라 하기는 어렵겠죠. 대구가 그런 처지인데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대구시의 형편으로는 사회복지비 대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청년 유출 규모가 7개 대도시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대구가 컸습니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주로 직업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를 떠나는 청년 10중 7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는 고용 규모 자체가 작은 데다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도 좋지 않아 청년층이 계속 떠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청년 유출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쓰는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체 지출의 32%에 이르렀고 사회 간접자본 지출 비중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대구가 7대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컸습니다. 지역 경제에 유발하는 그런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인데 SOC 예산 비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좀 지역 경제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는 있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고용 유발은 오히려 이제 SOC 예산보다도 큰 측면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의 재정 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유출로 도시가 활기를 잃고 재정 압박까지 받고 있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독도 명예주민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7일 오후 독도 방문객인 박모 씨에게 4만 번째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010년 11월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규칙을 제정해 독도의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은 소나기가 땅을 적셨습니다. 오후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에 계신 피서객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14호 태풍 야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는데요. 주말 동안 점차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29도, 포항이 30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고 곳곳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